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어제 우리 어려반 수업에서 굉장히 좀 유화에 대해서 유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학습을 했어요. 오늘 이제 화요반에서도 그 공부를 같이 하기로 해요. 네. 좋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작이 하나 있어요. 1665년에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저 그림 같아요. 알고 있죠? 재밌네요. 그게 물론 360년 되었지만 지금 이렇게 인서트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그 그림을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어머나, 그림이 크랙이 가 있어요. 이렇게 물감층이 갈라져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라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육을 하는데, 크랙이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물감을 기름하고 같이 섞어서 쓰는 게 유화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해서 그 기름이 공기 중하고 만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화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저번에 내가 물어봤지만 미숙씨, 그 산화할 때 산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까는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산자가 내가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식초할 때 산자예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매운 거를 먹으면 매워 막 이러는데 신 거를 먹으면 어떤 표정 하셔 막 이래. 그래서 이 산자에 보면 앞부분에 닭 유자가 있어. 닭 유. 그러니까 음식과 관계되는 거고, 그 시다 할 때 그 표정이 닭 입모양 기둥이? 같은 것도 있어서 고대 중국에서 그렇게 글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크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온도의 차이, 보관하는데 하루는 막 더운 공간에 있다가 또 한 며칠은 막 비가 많이 오는 데 있다가 막 습기지고 온도 차이가 많았을 때 크랙이 가요. 세 번째 이유는 또 속건제. 그림을 그릴 때 유화는 더디게 마르니까 더 빨리 마르게 하려고 속건제라는 걸 써요. 속건제는 리킨이라든가 시카티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페트롤도 있고, 그걸 너무 많이 썼을 때 캔버스하고 물감, 기름하고 보조 재료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랙이 가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조 재료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그 빨리 마르는 속건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정말로 내가 네이버니 뭐니 다 봤어. 근데 없어, 그 내용이. 정말 그게 중요한 이유인데 조금 있다가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유화에서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명희쌤, 네. 명희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작업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그림이 끝나자마자 막 바니스를 칠해요.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속에서 얘들이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년 뒤에 명미쌤이나 뭐 다른 분들 작품 보면은 적적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 그래서 바니스는 유화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최소 1년, 그림 그린 지 1년이 지나야 되고, 여름에는 6개월 지나서 하는 게 좋아. 네. 아크릴은 한 달 정도는 지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크랙을 방지하는 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왜 크랙이 생기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내가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기로 해요. 네. 보통 유화를 그릴 때 요 색깔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닦아내죠, 보통. 네. 이게 크랙 가는 이유 중에 정말 강력한 원인이야. 얘는 어떤 작용을 해요? 쉽게 얘기하자. 이 물감을 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우아하게 그린 그림 위에 얘가 올라탔다고 가정을 해봐. 문제가 심각하죠. 서서히 갈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물감을 빨아내는 애라고. 그런데 유화를 그릴 때 막 그리다 보면 원래 유화 화가들은 오리지널은 이렇게들 그림 그려요. 여러 가지 색을 나눠서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색 칠하고 다른 색 칠하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서너 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빨았으면 여기 타올에 충분히 닦아줘야 돼. 여기서 이 석유기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석유야. 우리 옛날에 미술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냄새 없는 세척 기능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미대생들은 통을 들고 가서 석유를 받아왔단 말이야. 이게 그 석유라고 석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액이 안 나오게 그리고 손에 묻혀도 이게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색을 섞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어떤 사람은 여기도 안 와. 그냥 여기서 빨고 한번 툭 하고 여기다 다른 색을 한다고 이렇게 쭉쭉 하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게 똑똑하네. 붓이 충분히 빨려야 된다고. 여기서 충분히 이게 가장 강력한 원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 위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또르르 떨어지잖아. 네. 쉽게 얘기하면 아니지. 기름 방울 위에 그렇지. 물을 뿌리면 합성이 안 되는 네, 거야. 네, 네.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잘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세척을 했으면 이 세척액이 팔레트에 최대한 안 들어오게 타올에서 이렇게 충분히 닦아 주어라. 정성들여야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다른 색을 혼합을 할 때는 최대한 크랙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유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요즘 현대미술은 액자를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액자를 안 하고 보관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앞서서 유화로 그림을 그려놓고 양 테두리를 유화로 막 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테두리가 있으면 캔버스를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여기에 다 묻고 어디다 놓으면 옷에 다 묻고 난리가 난리가. 맞아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정 하고 싶다면 그림이 다 끝났을 때 그림이 마르고 나면 아크릴 칼라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서 테두리에 아크릴 칼라를 입히면은 아주 우아하게 테두리 칠도 되고 그림이 살아납니다. 네. 유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유화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림이 다 끝나지도 않아서 멋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 옆에다가 이렇게 유화로 이렇게 칠을 하면 이게 만약에 사방으로 둘러놓으면 집안에 만약에 작업실이 있는 사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이게 지금 한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묻어나오고 있는 거 번쩍번쩍. 그래서 유화로 이렇게 가해를 칠을 하면 안 된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아크릴 칼라로 이렇게 칠을 해주면 굉장히 건조가 빠르겠죠. 유화 그림이었어도 아크릴로 마무리는 해라.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지금 아크릴이니까 앞뒤를 다 했는데 보통 유화로 하고 유화가 마르고 나면 이 옆에는 아크릴으로 칠을 하면 아주 편리하단 말이에요. 네. 칠을 할 때 단색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그림하고 연결을 해서 칠을 할 때도 유화로 그렸지만 그 옆은 아크릴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화로 테두리를 칠하지 마라. 두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네. 유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돼. 세 번째,
사비 연필로 스케치하지 마라. 사비 연필로. 네. 사비 연필은 뭐냐면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이 유화의 물감과 기름을 만나면 얘가 번진다. 퍼져서 그림이 시커매져. 망쳐. 그래서 사비 연필로 스케치를 하면 그림 그릴 때 초기 작업에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콘테 연필이라든가 테레핀을 이용해서 스케치하는 걸 내가 지금 시연을 해볼게요. 그걸 네.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거가 될 거예요. 유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번째, 스케치할 때 이렇게 사비 연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비 연필로 이렇게 사비 연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름을 묻혀서 흑연이 나와.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봐요. 그렇지. 이봐요. 어째 시커먼 게 네. 나오죠? 네. 흑연이 계속 묻어 나온단 말이야. 네. 흑연이 다른 색을 한번 올려볼까요? 기름하고 흑연하고 섞여서 이봐 이렇게 돼 시커멓게 나온다. 특히 인물화에서는 정말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연필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연필로 하면 흑연이 이렇게 묻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멀리 해야 이렇게 되나? 뭘로 해야 되냐면 이렇게 콘테 연필이나 이렇게 하방에 가면 콘테 연필 주세요 그러면 콘테 연필이 있어. 콘테 연필은 유화 물감이 섞여도 흑연처럼 안 번져 나가요.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가장 좋은 물감. 방법은 이렇게 테레핀으로 기름으로 하지 않고 테레핀을 섞으면 이게 수채화처럼 선이 잘 나가거든. 수채화처럼 이렇게 쭉쭉 테레핀을 묻혀서 스케치를 연하게. 하면 스케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기름을 묻히면 마르기도 오래 걸리지만 뻑뻑해요. 근데 이 테레핀은 물감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아주 쉽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쉬워 보이네. 그러니까 흑연을 스케치에 사비 연필을 사용하면 망한다. 된다. 콘테 연필이나 유화 물감으로 직접 스케치할 때는 기름보다는 테레핀을 묻혀서 스케치하는 것이 좋아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유화에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였어요. 네. 지금까지 유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영상을 끝내려고 하니까 뭔가 좀 부족해.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아. 그래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더하면 유화는 어두운 색을 먼저 칠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밝은 색을 하세요. 어두운 색이 건조가 빨라요. 우리 어제 월요반에서 손으로 물감을 만져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두운 색이 밝은 색보다 빨리 마르니까 건조 능력이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두운 색을 먼저 채색을 하고 그 위에 밝은 색을 올리세요. 네. 밝은 색 위에 어두운 색을 하면 어두운 색을 칠하는 순간 밑에 밝은 색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야. 뭐 진 땅에 마른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는 형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히 하시고 한 가지 더 팁을 준다면 잔 브릴리언트라는 색상이 있어요. 피부 색깔, 살색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물감과 섞어서 사용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색상으로 나와요. 되도록이면 물감을 혼합을 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감을 자세히 나는 이제 노안이 없다 보니까 내 눈으로는 다 보이거든. 뒤에 N이라고 돼 있어. N. 네네. N이라고. 이거는 절대 다른 거와 섞으면 안 되는 물감. 자, 오늘 UI에 대해서 정말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은 우리 여기 예쁜 학습자들을 위해서 수채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강연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로 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